한참 중요할 때 막 고소고발 들어가. 근데 박지원은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에 대해서 쟤네들이 너무나 상처를 냈기 때문에 솔직히 박지원은 내가 지금 고소당한 거 그거 다 유죄 판결 안 난 걸로 알아. 뭐 뇌물 수수했다 그거 유죄 판결 안 난 걸로 알아요. 그런데 박지원이 전면에 나서잖아? 그러면 박지원은 뇌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막 기사로 떠. 그러면 전열이 흐트러져. 뭔 말인지 알아요? 박지원 의원이 자기 관리 철저히 해서 매번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전열이 흐트러진다니까. 박지원이 공격! 그랬는데 야 쟤 사실은 적장이랑 내통했대 한마디가 생기면 군인들이 믿고 싸우겠어? 못 싸우는 거야. 박지원은 늘 그런 공격에 당하는. 내가 왜 초선 의원을 앞세우라 그랬냐면 내가 왜 초선 의원들을 전열에 앞세우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뭐 진성준, 진선미, 김현, 뭐 서영교, 박홍근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공격거리가 없기 때문이야. 아직 이 사람들은 때묻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빌미를 잡힐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초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우라는 거야. 전쟁 중에 공격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공격할 거리를 찾는 게 오래 걸려. 왜? 선수가 오래되잖아? 그러면 거쳐간 보좌관 비서진이 몇 명이야. 걔네들 개인 비리 정보부에서 다 갖고 있어. 정보 당국이. 그럼 그런 거 하나씩 까면 치명상을 입혀. 그런데 이 초선들은 뭐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거쳐간 보좌관 아직 1팀이야. 별로 가르지도 않았어. 그런 애들이 앞에 나와서 싸우잖아? 그러면 공격할 지점이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초선 의원들을 앞에 내서 싸우고 얘네들이 약간 미숙할 수 있잖아. 초선 의원들이 좀 미숙할 수 있어. 그러면 뒤에서 중진 의원들이 받쳐주면서 빈 곳을 채워주면 이 전투가 완벽해진다는 거지. 중진으로도 밀린다. 그럴 때 이해찬, 문희상, 박지원 이런 사람들 맨 뒤에서 쫙 막아주면 전체적인 힘이 실린다는 거지. 정세균이요. 봐봐. 이 정세균 자리에 문재인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문재인이 진두지휘 했으면 좋겠지. 문재인이 진두지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국민 일반의 눈으로 볼 때 문재인이 앞에 나서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선거에 불복종한다는 느낌을 줘. 선거에 불복종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세균을 앞세우라는 거야. 왜? 정세균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꼴찌한 사람이야. 꼴찌한 사람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백의종군했잖아. 그러니 정세균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민들 정서에는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손학규 김두관으로도 안 돼. 손학규 김두관이 나서면 쟤는 다음 주자를 노리는구나 라고 해. 그런데 정세균은 꼴찌였어.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이 앞에 나서야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사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세균이 앞에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사 이미지로 균형을 맞춰주고 정책은 이인영이 맡아서 전쟁을 어디를 공격할지 짜고 그 다음에 그 공격 지시 계획대로 젊은 초선 의원들이 전투에 나가고 젊은 초선 의원들이 밀리면 중진 의원이 받쳐주고 중진으로도 밀리면 그때 이제 선수 높은 의원들이 쫙 맞춰주고 그러면 우리 문재인은요. 문재인 지지자 48%는 그 내용을 알리는 네트워크를 하면 되는 거지. 내 말이 틀렸어? 최재천도 훌륭하죠. 최재천도 중진으로 가는 거야. 박영선, 우원식, 최재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2선 이상이고 싸움을 해봤던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중진에서 초선 의원들이 밀릴 때 뒤를 받쳐주면 싸움에서 이긴다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판을 냅두고 지금 뭔 짓거리들하고 앉아있냐? 램클로버님 감사합니다. 원래 내 말 안 들어. 원래 쟤네들은 내 말 잘 안 들어.
뭐 민주당만 내 말 안 듣는 게 아니야. 야당도 내 말 안 들어. 지금도 봐요. 노회찬 인터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 비판이야. 민주당에서 제대로 판을 못하고 있다. 노회찬 인터뷰의 상당수가 새누리당 비판보다 민주당 비판이야. 왜 그러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짐스123님 감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의 입지를 줄여놔야 진보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 입지가 넓어진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보 야당은 지금 민주당 비판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똑같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빌미를 주고 있는 게 전병헌하고 김한길이고. 나는 이렇게 봐요. 나는 지금 이번 싸움을 이기려면 나는 이번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봐. 김한길이 노무현을 까고 당대표가 됐잖아. 램크로버님, 미디어짱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늦게 들어가고 또 뻘소리 하네. 김한길이 당대표가 된 방법이 지난 대선이 노무현 때문에 졌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욕먹을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김한길이 누구냐 하면 2007년에 당을 3번을 깼어. 열린우리당을 깨고 민주신당을 깨고 당을 3번 깨면서 노무현 때문에 한국 정치 망했다라고 주장했던 게 그게 김한길이야. 그러니 김한길이 노무현을 위한 변명을 할 사람이 아닌 거지. 착한 여우님, 향기맘님 감사합니다. 대한문님 감사하고요. 그런 거야. 거기다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된 게 무기가 뭐였냐면 안철수 팬한테 민주당 대선 평가를 맡겼어. 그래서 민주당 대선은 노무현 때문에 졌다라는 평가서를 만들겠고 그걸로 이해찬 입 다물어라. 지난 대선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 다 꺼져라. 그리고 지가 당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은 국정원에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고 경찰의 증거인멸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졌다고 인정하면 얘는 당대표 그만둬야 돼. 사실은요. 나는 그래. 땡큐. 박근혜 잠깐만 이게 뭐냐? 램클로버님 이거 벙어리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벙어리지? 101개부터 벙어리예요? 우리 방에서 101개부터 벙어리니까 설명 좀 해주시고. 자, 이 박근혜가 말입니다. 우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된 게 2009년 1월이야. 2009년 1월부터 실무에 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매번 그 뒤로 있었던 선거에 개입을 한 거야.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그 국정원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박근혜 지지 활동을 한 거야. 박근혜 선거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라고 몰아간 거야. 그 증거를 경찰이 잡았어. 사이버 수사대에서 잡았는데 그 잡은 증거를 김용판이라는 당시 서울시 경찰청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어. 그지? 왜 웃어? 푸른바다연님 감사하고요. 왜 들었지? 시끄러워. 조용히 해. 김용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 불법 범죄에 증거를 잡은 걸 없애버리라고 시킨 사람이야. 증거 인멸을 시켰어. 그 다음에 김용판이 거짓 보고서를 쓰라고 해갖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거짓 보고서를 쓰고 있는 도중에 박근혜가 TV토론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쓴 일이 없다고 나왔다라고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어. 그 다음에 김용판이 주도해가지고 그 대선 토론이 끝난 다음에 박근혜 말이 맞다라는 허위사실, 박근혜가 거짓말했는데 박근혜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박근혜 말이 맞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어. 그걸 언론에서 3일 동안 퍼뜨렸고 문재인은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대선을 진 거야. 그랬잖아. 1% 차인데 그렇게 뒤집어졌다며. 그러면 이번 대선의 패배는 누구 때문이야? 국정원과 경찰 때문에 진 거야. 국정원의 선거 개입, 경찰의 증거인멸, 박근혜의 허위사실 공표, 언론의 떠벌이, 이것들 때문에 진 건데 김한길이는 뭐라 그랬어? 노무현 때문에 졌다, 노무현 NLL 발언 때문에 졌다, 이러고 떠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왜 김한길이가 박근혜 사퇴하란 말 못하는지 알아요? 김한길이가 왜 박근혜 사퇴하란 말 못하는지 알아? 김한길도 사퇴해야 되거든. 박근혜 사퇴하라고 주장하려면 지도 사퇴해야 돼. 왜? 박근혜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대통령이 됐잖아. 김한길도 허위사실 유포하고 당대표가 됐거든.
지난 대선이 노무현 때문에 졌다. 친노 때문에 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더러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도 사과로 끝내려고. 꿈도 꾸지 말라 그래. 꿈도 꾸지 말라 그래. 어? 내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 좌익 교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 지 자식이 그런 일 당해야 돼? 어? 자기 자식이 그런 일 당해도 그렇게 한마디를 안 해? 시컨시아님 감사하고요. 나는 김한길은 당대표로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당원이라는 걸로 징역을 살다 나온 사람이야. 그 당원에 따라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당대표가 돼갖고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 공격 무기 김현하고 진선미 나가라고 그래? 지금 싸움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나는요 민주당에서 김현하고 진선미를 그만두게 하면 더 이상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현하고 진선미 빼고 하는 국정조사면 할 필요 없다.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김현하고 진선미 빼고 국정조사 할 거면 할 필요 없다.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어? 지금 말이에요.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그따위로 국정조사에서 그게 무슨 공정경쟁이야. 그게 무슨 공정경기야. 페어플레이라는 건 축구 경기를 할 때 똑같은 팀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누구야? 김현하고 진선미 빼고 가자 그런 거 누구야? 어떻게 지금 결론 났어요? 지금 김현하고 진선미 빼기로 결론 났어요? 둘 빼고 국정조사 할 거면 드림캐치님 고마워요. 나는 여러분이 민주당 당원들 동원해서 김한길 전병헌 물러나라고 해야 된다고 봐. 김한길 전병헌이 거기 왜 있냐고.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거기. 그러고 앉아있을 거면 그런 거에 합의해 주려고 당대표 시켰어?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따로 만들어주고 거기 부속 비서들까지 월급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두 사람 뺐어. 그러면 국정조사 할 필요 없어. 나는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고 봐. 진선미하고 김현 빼고 국정조사하면 민주당 의원들 싸움 못해. 뭘 알아야 싸우지. 김한길 전병헌 물러나라 그러고요. 이제 우리는 관심을 국정조사 관심 꺼. 국정조사 관심 끄고 민주당 내부에서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고 봐. 민주당 비대위 꾸려라. 지금 김한길 전병헌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김한길 전병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예? 국정원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야. 대한민국 헌법을 짚밟고 뭉갠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정원 절대시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요? 국정원 절대시계의 의미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 국정원에서 간첩 신고를 하라 그래. 그 다음에 간첩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절대시계를 나눠줬어. 자, 이게 왜 문제냐? 우리나라에서 간첩 신고하면요. 상금이 최소 500 이상이야. 진짜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천 1억까지 가. 그런데 절대시계만 줬다는 얘기는 뭐냐? 간첩이 아니라는 거야.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간첩 신고하게 하고 준 게 절대시계란 얘기야. 그러면 그 간첩이 아닌 사람들을 신고하고 받은 절대시계의 의미는 뭐냐? 박정희가 자기를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죽였던 인혁당 사건의 재현이에요. 이명박을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고 이명박의 정치 4대강을 비판하면 빨갱이다 라고 몰아간 건 최소 5억에서 7억? 5천만 원 포상. 간첩 신고에서는, 진짜 간첩을 신고해서는요, 절대시계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그런데 절대시계를 뿌렸다는 얘기는 국정원에 간첩 신고가 4만 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 의미냐? 4만 명이 국민들,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얘기야. 4만 건이 죄 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다 종북 빨갱이라고 몰아간 거야. 그럼 국민 48% 죽이겠다는 거야? 국민 48% 죽으란 얘기야? 박근혜를 비판하고 이명박을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다 라고 몰아간 사건은요, 이건 한마디로 국민을 둘로 양분을 해서 죽일 만큼 싸우란 얘기야. 나한테 대놓고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해서 울며불며 국회 앞에서 방송한 나한테 계란 던졌잖아. 걔네가 던진 건 계란이 아니야. 나에 대한 테러를 던진 거야. 내가 자기들의 잘못을 비판했다고 나한테 테러를 했던 애들이야. 다음엔 뭘 던질지 몰라. 지금요, 국정원에서 원세훈의 범죄는 이명박의 범죄야. 그런데 지난 6월 14일 남재준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날조해가지고 짜집기 날조를 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퍼뜨렸잖아. 그거 심각한 범죄행위야.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다가 국정원법 위반에다가 이게 지금 걸리는 게 많아. 그런데 그렇게 했어.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야.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그렇게 법을 어기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 박근혜가 어떻게 했죠? 처벌했나요? 그렇지. 문서 위조에도 들어가겠지. 처벌 안 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남재준의 범죄는 박근혜의 비호를 받았다는 거야. 단지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비호야. 남재준이 그렇게 국정원장으로서 정보를 흘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안 잘랐다. 그거는 대통령이 비호해 준 거야. 그러면 남재준의 범죄는 박근혜의 범죄야. 새누리당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하고 막 뿌렸잖아. 오늘 NLL 기록을 보내만해 지랄 병신들 우리 다 봤잖아. 6월 25일에 6월 25일에 뿌려진 거하고 뭐가 달라? 왜 이 민주당에서 자꾸 NLL을 받아주느냐? 김한길이 지시지. 김한길이가 NLL을 자꾸 받아주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이미 게임 오버된 건데 타블로 스탠포드 대학 나온 거 인정된 것 마냥 NLL을 포기하지 않았고 도리어 북한이 자기네 해역을 우리한테 줬다는 게 지도로도 증명되고 외국 언론에서도 증명됐는데 계속 NLL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NLL 싸움을 민주당이 받아주고 있는 게 국정원 싸움으로 하면 김한길이가 당대표 물러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이제. 자, 남재준이 그렇게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그런 짓을 했잖아. 오늘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대. 검찰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된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대. 자, 이번 범죄는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단계. 원세훈과 국정원 댓글 부대가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댓글을 달았다. 김용판이
그 증거를 찾아낸 직원들한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허위 보고서를 쓰게 했다. 허위 보고서를 쓰고 있는 단계에서 박근혜는 아무도 공표하지 않았던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라는 허위 사실을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는 김용판을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채용하려고 기도하다 걸려서 그만뒀다. 그 다음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거는요, 국가기관이 지금 총체적으로 국정원장, 경찰,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김용판은 뭐 빼더라도 검찰까지 지금 국가기관이, 국정원장 또 나와야지 지금, 남재준까지 해서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는 짓을 공모한 거야 지금. 공범이야. 이번 사건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침묵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독재를 용인해 준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범죄자들이 성폭행범이 이웃집 가서 성폭행한 다음에 자기네 집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밖에 있는 경찰들 다 감금죄야. 그 당시에 그러면 경찰들도 다 감금죄야. 아니야? 앞으로 범인을 어떻게 잡을 거야? 살해범이 자기네 집 문 걸어 잠그고 살해 도구를 부셔버렸어. 어떤 놈이 야구방맹이로 사람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 문 걸어 잠그고 야구방맹이를 태웠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문 열으라고 얘기한 경찰이 감금죄야. 이거는 지금 이 나라가 오죽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지수 최악이라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그렇잖아.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헌법 1조 배웠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헌법 1조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헌법 1조를 교과서에서 안 배우고 자란 거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 안 배웠어. 요즘에 법과 사회에서 헌법 내용 일부가 발췌해서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를 어린 시절에 안 가르쳤어. 그러면 헌법 1조가 뭐냐잖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야. 근데 공화국이란 말을 쓰면 종북 세력이라고 쓰잖아. 그죠? 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다고 공산당 빨갱이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일베들이, 국배충들이 돌아다니면서, 자, 여기서 국배충이란 모든 일베를 싸잡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똘마니 노릇을 하는 일베를 국배충이라고 불러. 국배충들이 돌아다니면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면 빨갱이 종북 세력이라고 써요. 그거 알죠? 근데 공화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함께하다 할 때 공이야. 공동할 때 공. 그 다음에 화는 화합할 때 화자야. 그럼 뭐냐? 함께 대화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를 공화국이라래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집단의 의견으로 통치하는 체제를 공화국이라 그래. 그래서 공화국의 반대말이 왕정이야. 공화국의 반대말이 왕정, 전제정치.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할 때 그걸
전제정치라는 거예요. 그 전제정치의 반대말이 공화정이야. 그 공화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국민이야. 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직접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국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이 정치를 하게끔 간접적으로 뽑아주는 정치야. 그게 간접 민주정치야. 다른 말로 대신 의견을 집행하는 대의 민주정치라고도 해. 그럼 우리나라처럼 대의 민주정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를 잘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뽑아주고. 그래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민주주의예요. 천안 den기동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지금 30세 이상의 어른들은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어요. 사실 국민 중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법과 사회를 나더러 빨갱이래. 공화 쓴다고 빨갱이면 미국 공화당은 빨갱이당인가? 자,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치질 않았어. 그지? 이런 내용 학교 다닐 때 배운 사람.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란 이런 거고, 제대로 배웠어? 안 배웠어. 도리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배운 건 뭐였냐? 그리스의 민주주의. 요즘에 젊은 애들은 배우는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안 배웠어. 대의 민주정치란 말은 배웠지만,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감독한다? 감시하고 비판한다? 배웠어? 내가 묻고 있는 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핵심의 본질적 질문이 뭐냐면, 자, 잘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웠냐고 묻는 질문이 뭐냐?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 라고 배운 사람. 박걸리나님 감사합니다.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배운 사람. 언제 배웠어요? 몇 학년에 나와? 몇 학년에 나와? 몇 학년 무슨 과목에 나오는지 한번 써봐. 고등학교 1학년 정치경제, 고2 정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됐다고 배운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법과 생활하고 정치 과목을 들은 친구들만 공부한 거야. 그러면 그 과목을 대학교 입학시험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다른 말로 이과는 몰라. 이과 애들 전혀 모르고 사회 과목이 12과목이야. 사회 탐구 과목이 12과목인데 그 중에 법과 사회, 정치 선택 안 하면 못 배우는 내용이야. 전체 아이들 중에서 이걸 선택한 게 10몇 프로밖에 안 돼. 정치하고 법과 사회를 선택한 애들이 전체 고등학생 중에 사탐으로 이걸 선택하는 게 10%도 안 될걸? 통합과정에서 배우면 다행인데 그 배운 내용들을 애들이 또 다 외우냐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강조도 안 해. 선생님들이요, 그 부분은 프린트에 강조도 안 한다고. 솔직히 프린트에 나왔어? 정치인을 감시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프린트에 강조해서 나왔어?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30대 이상의 사람들, 25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안 배웠어. 이렇게 제대로 안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다 쓰고 다니는 거야.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안 배워서 그래.
고등학교 사회탐구에서 법과 사회, 정치를 제대로 배우면 선생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서 가르친 일부만 아는 내용이고, 사실 학생 중에 35명 중에 사회 수업 시간에 정신 차리고 듣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톡 깨놓고 그 고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 애들이 35명 중에 몇 명이겠어? 20%나 듣나? 그나마 20%가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 나중에 수능에 신청해서 시험 보지 않으면 기억에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요. 아니, 망치 부인이 여기서 이명박의 정책이 하나하나 잘못됐다는 뉴스를 읽는데 2년 잡혀가야 된다, 2년 구속당해야 된다, 빨갱이 년 이렇게 쓰는 거야. 이명박의 4대강 나왔잖아. 내가 4대강 비판했다고. 2년 빨갱이 년이니 종북 세력이니 좌익 좀비니 그렇게 욕을 먹었어.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4대강의 문제점인데 내가 뉴스 보고 하나하나 비판했다고. 왜 그랬냐? 이 박근혜 지지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정희의 정치가 민주주의인 줄 알아. 응?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의 문제점은 박정희의 정치 방식이 민주주의인 줄 알아. 그래서 그래. 박정희의 정치 체제는 온 세계가 인정한 독재 정치인데 박근혜 지지자들만 몰라. 경북의 90%, 이 경남의 60%, 박근혜 지지자들만 몰라. 박정희의 정치는 독재 정치라고 온 나라에서 이야기했는데, 온 세계에서 다 인정한 내용인데 박근혜 지지자들만 모른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 이명박 박근혜 지지층을 분석을 했어요. 누가 나왔냐? 극빈층. 극빈층이란 건 뭐냐?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계층. 그 다음에 저학력층. 한마디로 이런 사회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고연령층. 아예 교육을 못 받고 가난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 박정희가요,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정치가 한국적 민주주의라 그랬어. 그 내 이상의 세대는 다 기억하죠. 나보다 윗세대는 다 그렇게 배웠어. 박정희가 자기의 정치를 한국적 민주주의라 그랬다? 그거 들었던 분.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자기들의 방식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 같은 방식이 민주주의다. 예,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던 거야. 어이없죠?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의 정치는 어땠을까요? 박정희의 정치의 상징적 사건이 뭘까? 박정희 정치의 상징적 사건, 인혁당 긴급조치예요. 박정희 사건의 가장 상징적 사건이 인혁당 긴급조치야. 아니, 그 전부터 이승만 정치의 상징이 뭘까요? 3.15 부정선거야. 우리 다 정리해봅시다. 지금부터 필기하는 거야. 이승만 독재의 상징 3.15 부정선거. 써봅시다. 다 같이 필기. 써봐. 이승만 즉 3.15 부정선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가 그 독재의 상징이에요. 그죠? 두 번째, 박정희 인혁당 긴급조치. 박정희는 인혁당 긴급조치.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두환의 독재정치의 상징이 뭘까요? 전두환 독재정치의 상징?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독재의 상징이고, 박정희의 독재의 상징은 인혁당 긴급조치.
전두환의 독재의 상징이 삼청교육대. 예. 삼청교육대라고 쓰세요. 이게 왜냐하면 짓밟은 일은 많아. 이건 제도였어. 자, 내가 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지 봐봐요. 나머지 뭐 4.19 항쟁, 4.19 항쟁이나 5.18은 그러니까 전두환의 독재의 상징이 아니야. 이거 봐.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독재의 상징을 얘기하라 했잖아. 독재의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걸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3.15 부정선거, 선거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박정희의 인혁당 사건은 이게 사법부를 통해서 독재를 한 거야. 경찰, 그러니까 이게 정보부, 경찰, 사법부를 통해서 독재를 했던 게 인혁당 사건이야. 긴급조치도 마찬가지야. 제도로, 독재를 제도화한 게 긴급조치예요. 뭔 말인지 알아?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도 공식기구였어. 국가에서 운영한 공식기구로 독재를 했던 거야. 여기에 맞섰던 게 4.19 의거, 그 다음에 부마항쟁, 5.18, 60항쟁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우리가 아직까지도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기맛 포도님 고마워요.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애들한테 학원에서 가르치고 뭐 가회를 하고 그러면서 벌어먹고 살았어. 교과서에 너무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모르더라고. 국민들이 몰라. 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40대 이상의 어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40대 이상의 어른은 박정희가 민주주의 한 줄 알아. 그게 한국적 민주주의라 해갖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 민주주의 아니야. 그거 독재였어. 그들은 국가 제도를 권력을 가지고 제도를 변형시키고 악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던,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짓밟았던 독재자였어요. 근데 이걸 국민들이 몰라. 그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오늘도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가르쳐주면 돈 주고, 사회탐구 인강 들으려면 그거 100만원 이상 줘야 돼. 사탐 인터넷 강의 들으려면 100만원 이상 돈 주고 듣는 거야. 물론 내가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내가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면 고마워해야지. 여기다가 빨갱이니 좌빨이니 좌익 좀비니 그리고 쓰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고. 너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보도지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독재를 그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사실 나는 그렇게 봐. 이 보도지침이라는 거는 단지 독재의 무기만 아니었다. 보도지침은 단지 독재의 무기만 아니었다고 봐요. 다른 문제야. 왜냐? 보도지침은 사실 언론이라는 괴물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해줬잖아. 독재의 공범이지. 보도지침은 나는 독재의 공범들이 만들어낸 방식이라고 봐. 언론이라는 무기를 쥐고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했다고 떠들어댔던 개새끼들이 그게 언론이잖아. 그 언론 새끼들이 공범의 수단으로 쓴 게 보도지침이야. 지금도 유효하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정치 권력 대통령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짓밟았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 집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와서 닭깎기 마사오라는 표현을 했다고 그거 물고 늘어지고 그 무슨 민주당 대변인이 귀태라는 표현을 했다고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둘 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두 가지가 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봐. 왜냐? 귀태라는 발언은 할 필요 없는 말이었어. 귀태라는 말을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환생경제에서 했던 말보다 귀태가 더 나쁜 말이래. 그러면 민주당 대변인이 귀태라는 알지도 못하는 욕 같아 보이지도 않아. 나 솔직히 그 말 듣고 나 칭찬인 줄 알았어. 고귀한 자태라는 말인 줄 알았다니까. 고귀한 자태. 근데 귀태가 욕이래. 알지도 못하는 욕을 뭐하러 하냐고. 알지도 못하는 욕을 뭐하러 하냐고. 그냥 새누리당 의원 말대로 그냥 육실하려 썩으려 했으면 됐어. 아니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했던 말보다 귀태라는 말이 더 심한 말이래잖아.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들으면서 저게 귀하고 뭐 태가 곱다 이런 말인가 보다 그렇게 한다고. 그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점, 싸울 때 새누리 수준으로 싸워야 돼. 나는 가만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한 7년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 7년인가 8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김현, 진선미 사퇴 전혀 사실 아니다. 그 확실하게 사실 확인해갖고 오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봐. 걔네들 수준으로 싸워줘야 돼. 걔네들 수준으로 싸워줘야지. 그 초등학생들이 와갖고 섹스 보지 자지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은 지금 뭐 정보통신망법상 뭘 어겼습니다 얘기하면 걔네들이 뭐라고 쓴지 알아? 섹스 뭐 흑보지 빨간보지 이러고 쓰고 앉아있어. 걔네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야 돼? 너 엄마한테 이거 잃는다 그러면 조용해. 걔네들 수준에 맞게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정보통신망법상 상대방에 대한 성적 모욕의 표현을 쓰고 있고 성폭력특별법상 몇 조로 위반했고 그 못 알아들어. 너 이거 스샷 떠서 엄마한테 보내준다 그러면 애들 우르르 나가잖아.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는 육실하련 썩으련 이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을 건데 귀태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욕먹은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아니 새누리당 의원이 아침에 나와서 그랬잖아. 자기네들이 환생경제에서 한 말은 귀태보다 욕이 아니라고. 그 육실하련 썩으련 간단하게 했으면 됐는데 그걸 갖다 귀태니 뭐니 써가지고 괜히 논란만 일으키고. 또 그 다음은 이정희 대표의 닭깎기 마사오 발언.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번 논쟁을 뭐 친일 대 민족 세력 요렇게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야.